안녕하세요. 생활 속 건강연구소입니다. 겨울이 되면 낮아진 기온과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좋은 음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알아둔다면 겨울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스코르틴이라는 성분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복용을 하게 된다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은 매운맛을 내는 주 성분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의 찬 기운을 없애줍니다. 이 외에도 염증을 가라앉혀 기침이나 천식 환자들에게 좋고 관절염 완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관 및 위 질환이 있다면 피해야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계피입니다. 계피 속 계피산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서 체온이 올라가게 합니다. 또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화기나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장애를 앓거나 복통이나 설사로 고통받는 사람들,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 몸속에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배추의 83배, 그리고 애호박의 19배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자도 좋습니다. 쿠키나 식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에 비해서 감자나 콩,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바로 섬유질 덕분입니다. 이는 소화, 흡수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열 발생이 늘어서 체온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항상 즐겨 먹고 좋아하는 고기도 도움이 됩니다. 산소 운반에 필요한 적혈구가 부족하면, 즉 빈혈이 있으면 피곤하고 어지럽습니다. 손발이 차고 다른 사람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것도 특징입니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간, 콩과 견과류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휴식으로는 귤이나 사과가 좋습니다.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력을 30% 정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뒤에는 과일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도 도움이 됩니다. 삼치의 풍부한 DHA가 두뇌 발달을 돕고 치매 예방 및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피로 회복을 돕는 타우린과 겨울철에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삼치는 유독 살이 휘고 부드러워서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환자나 치아가 약한 노인과 아이들도 먹기 쉬운 좋은 식품입니다. 다음은 가리비입니다.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은 낮고 단백질과 미네랄은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칼슘과 류신, 나이신 등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특히 피로 회복을 돕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인 아미노사도 들어있어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아미노사는 간 기능을 활성화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을 조금 더 수월하게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식재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좋은 식재료 중에서도 겨울철 가장 사랑받고 활용하면 좋은 재료 생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아주 매서울 때 이렇게 매운 생강차
한 잔이면 몸이 뜨끈하게 덮여지곤 합니다. 추운 겨울 몸에 좋은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생강은 배탈이나 설사를 치료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디아스타제랑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화와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구역질과 설사를 치료해 줍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효가올은 강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무엇보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내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의 흐름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을 많이 먹으면 위액이 과다 분비되어서 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사람은 생강청이나 생강차로 만들어 먹는 게 좋겠습니다. 생강은 육질이 단단하고 크고 황토색으로 한 덩어리에 여러 조각이 붙어 있어 울퉁불퉁한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살펴보면 손, 발이 차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강이 수족 냉증은 물론 속이 차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허리나 무릎이 시린 사람이라면 장기간 복용해도 좋습니다. 감기 초기에도 생강차를 마시면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은 땀을 내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 등은 염증과 가래를 없애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의 초기 증상 완화에 좋기 때문에 냉한 체질, 신경통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겨울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생강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생강차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몇 시간 후에도 공복감이 덜했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조금 더 컸었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한 뒤에 생강차를 마시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g의 생강을 먹은 여자 운동선수들은 먹지 않은 선수들에 비해서 6주 후에 근육통이 훨씬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생강을 한번 즐겨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요단백 농도를 줄이면서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감소시키고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초래되는 콩팥 손상의 진행을 반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당뇨병 환자의 신경을 보호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밝혀졌습니다. 또 생강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겨울만 되면 무릎을 포함해서 여러 관절이 시큰시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릎에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강과 가짜 약을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생강을 섭취한 환자들이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에 비해서 통증과 동작 상실이 훨씬 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관절염 외에도 생강은 전반적인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미국 미시간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15명의 건강한 성인들에게 매일 생강 2g씩 4주간을 먹게 한 다음에 이들의 대장에서 조직을 떼어내어 염증의 발생 정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생강을 먹은 집단은 가짜 약을 먹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장내 염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매일 생강을 소량이라도 꾸준하게 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생강은 소화에 놀라운 효과를 지닌 식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생강차는 몸의 염증을 가라앉힐 뿐만 아니라 구역질을 진정시키고 몸의 경련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아울러 소화 과정을 도와 다른 음식들의 소화도 촉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뱃살 제거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양념으로 들어가는 생강이 지방 유전자와 염증을 줄여주어서 뱃살을 제거하는 데 유익했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생강을 양념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겨울철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생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매서운 바람을 계속해서 맞으면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속을 더 빠르게 덮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식의 성분으로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면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낙상을 예방하고 크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겨서 부상이 줄어드는데 이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식전 혹은 식후에 즐겨 먹는 과일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겨울에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C가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인데 날씨가 차가워지면 늘어나는 뇌출혈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귤 100g당 약 6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비타민 C 1일 섭취 검사량은 100mg입니다. 즉, 귤 2개 정도면 하루의 권장량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귤 껍질 안쪽의 흰 부분을 떼어내고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속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흰 껍질이 싫은 사람은 귤 껍질들만 따로 모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귤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좋은 비타민 A,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은 비타민 P,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있으니 겨울에 걱정하지 말고 귤을 좀 섭취해 보겠습니다. 유자도 대표적인 겨울 과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자 100g당 약 105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귤과 마찬가지로 껍질 활용도도 높습니다. 유자 껍질에는 비타민 P의 일종인 헤스페리딘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압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헤스페리딘은 비타민 C의 체내 흡수를 돕고 비타민 C의 산화를 막는 역할도 합니다. 유자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체내에 과잉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유자는 귤맛보다 신맛이 강해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주로 차나 잼 등의 형태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때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가을이면 떠오르는 과일인 사과도 겨울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비타민뿐만 아니라 당분이 많아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성분 중 당분과 유기산, 팩틱은 몸 안에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합니다. 팩틱은 장 운동을 자극해 변비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도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과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나나에는 갑상선과 부신이 제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즉, 바나나를 먹으면 추운 날씨에도 몸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료와 과일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이렇게 식재료와 과일만으로 몸을 데피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코스 요리로 치면 메인 디쉬가 없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이기는데 탁월한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식품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 추위가 강해지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기나 기관지염처럼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이 되는 음식 3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를 해독하고 간 건강에 좋은 황태국입니다. 황태국에는 메티오닌, 리신,
트리토판 등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독소 해독 및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생태, 동태, 북어, 황태는 모두 명태의 상태에 따른 이름으로 같은 생선입니다. 황태는 명태가 얼고 녹기를 반복해서 보시는 것처럼 노랗게 변하면서 마른 것으로 갓 잡았을 때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해장국에 함께 들어가는 무는 소화효소 디아스타제가 풍부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소피아시아스 레이트는 항균, 항암 효과가 있는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막아주어서 겨울철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생길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피로 회복에 탁월한 굴전과 굴국밥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 피부 미백 효과도 높습니다. 여성분들이 주목해야겠죠. 겨울이 제철인 굴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져서 완전 식품으로도 꼽힙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 피부 미백 효과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우린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도 효능이 뛰어납니다. 달걀과 함께 무쳐서 전으로 먹으면 단백질 보충 효과도 있고 생으로 먹는 것보다 식중독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기름에 부치는 굴전이 부담스럽다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는 굴국밥도 굴을 섭취하는 데 효과적이겠습니다. 여름에 몸을 보양할 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에 몸을 보신할 때도 삼계탕이 제격입니다. 닭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열을 발생하기에 좋습니다.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삼계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철 복날에 먹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지만 겨울철에 먹어도 기력 회복과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열을 발생하기에 좋고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찹쌀은 변비 예방에 좋고 소화를 촉진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찹쌀은 속을 든든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특히 삼계탕에 함께 들어가는 인삼, 대추는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내주는 한방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반찬과 후식을 간단히 살펴보면 김치도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겨울철 보온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추, 파, 마늘, 갓, 미나리 등이 들어가 있을수록 더 몸에 열을 잘 내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운 날에 연례 행사 중의 하나인 동짓날에도 팥죽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끓여 먹는 팥죽은 겨울 나기를 돕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쌀밥만 먹으면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유난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추위를 타지 않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면 더 수월하게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물이 아니더라도 체온을 높여주는 식재료를 포함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 수월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계피, 부추, 감자, 고기, 삼치, 가리비 등은 굳이 뜨겁게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식재료 안에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성분이 있어 여러분들께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식전 혹은 식후에도 즐겁게 먹는 과일이나 에피타이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과일들을 활용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귤, 유자, 사과, 바나나 등입니다. 특히 귤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흰색의 그 귤에 붙어있는 하얀 것들을 많이 떼어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함께 드신다면 혈관에 좋은 비타민 P, 눈에 좋은 비타민 A, 콜레스테롤을 축소할 수 있는 비타민 E 등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자는
먹는 게 조금 너무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어렵다 싶으시면 차로 먹어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식재료를 넣어서 먹거나 과일을 먹는 것보다는 한 끼에 든든한 음식으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음식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국입니다. 황태국에는 독소를 해독하고 간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추운 겨울에 얼고 녹기를 반복해서 만든 걸로 영양 성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피곤하다. 겨울에 너무 잠을 자고 계속해서 잠을 자도 이불에 나오기 힘들고 추워서 더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굴을 한번 즐겨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려 보이게 하는 피부 미백 효과도 있습니다. 피로도 회복하고 젊어 보이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도 기력 회복이나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삼계탕에 들어가는 찹쌀이나 인삼, 대추 등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겨울에 김치나 팥죽을 드신다면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고 에너지 대사를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운 겨울 수월하게 날 수 있는 음식들의 그리고 식재료들을 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 제대로 먹지 않고 혹시 잘못 움직이셔서 몸을 다치신다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을 잘 유지하셔서 오래오래 건강을 잘 지키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식재료 많이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